여기 계신 분들이 여론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장 전사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건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물론 유 전 본부장의 여러 주장과 진술,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녹아든 얘기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하고요. 어제 유 전 본부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더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허수아비냐? 그냥 정지상이 갖고 오면 다 도장 찍어지는 그냥 무슨 자판기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평소에 이재명이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합니까? 그럼 이재명한테 공짜는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기까지 본인 돈이 들어갔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때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만들어갔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했죠.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뭐를 했다, 만들어갔다, 했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기 위한 수단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이 존재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다른 시장들처럼 묵묵히일을 했다 그러면 그게 존재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공짜는 없다. 이런 현재 자리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이 존재했겠냐. 들으신 화면 목소리 그대로고요. 해경군 김씨 의혹에 대해서는 문준영, 이것도 어디까지나 본인의 추정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 건으로 맞붙었다. 그게 이재명의 생존 방식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을 하다가 광역단체장을 했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가 됐고 또 지금 당 대표가 됐는 이 과정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정치인들을 쭉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정치 중앙 무대에 진출했거든요. 이제 그 동력을 딱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지는 적이 없어요. 이건 아마 이준석 전 대표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예전에 신천지 사태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직접 찾아갑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지난번 또 이 국정농단 사태 때도 보면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아주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요. 그러면서 팬덤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성장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꼼꼼하다는 거죠. 꼼꼼하다는 게 뭐냐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본인이 직접 다 챙긴다는 거거든요. 예. 제가 듣기로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하나도 조금 어긋나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추궁하고 따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 이런 게 한편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본인이 모든 대장동 문제 등등해서 잘 모른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이걸 굉장히 꼼꼼하게 다 따져서 본인이 직접 관여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 참모들이 뭐 조언하기 이전에 이미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동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공격 자체가 최대의 방어 전략이라고 본인은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있던 거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SNS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딱 들어오면 그냥 이 SNS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모든 보고 사안에 있습니다. 다 그렇게 올린다는 것보다는 일단 이재명 대표 기본 스타일이 그렇다는 걸 이제 그렇죠. 전제로 네.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여러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6월 말하고 2015년 4월 달에 그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이명박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고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유동규 씨의. 유동규 씨가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누구한테 카더라 들었다? 증언. 수사야 할 수 있지요. 수사는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됩니까?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지요. 장현주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관적인 인상평가입니다. 뭐 당연히. 근데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또 했다가 갑자기 또 최근에는 김문기 전 처장 호주 출장 관련해서 골프 카트 2인 카트 탔다. 이런 객관적인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황, 구체적인 정황 증거, 진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 이런 전략들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지금 많은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주관적인 평가 부분과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부분 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주관적으로 뭐 본인이 정치인 이재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크게 뭐 실익이 없거나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논할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본인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 뭐 호주에서 골프를 치면서 뭐 2인 카트를 탔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다음 주 3월 31일로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가서 나올 증언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법적 진술에서 이 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또 재판에서는 증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증인이 그 증언을 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대적인 증인인지 우호적인 증인인지를 굉장히 많은 판단을 합니다. 우호적인 증인일 때와 적대적인 증인일 때 그 진술의 가치가 또 달라집니다. 예. 그러나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구속 상태에서 석방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놓는데 거의 이제 독설의 수준으로까지 지금 치달아오고 있거든요. 재판부가 보더라도 그리고 국민 누가 보더라도 유동규 씨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대적 증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적대적 증인 입에서 나오는 법정 진술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 가치는 또 재판부에서 판단이 따로 있을 것이고 예. 특히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깊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 방식 얘기, 유 전 본부장이 계속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평가와 뭐 객관적인 정황들이 있는 여러 섞어가면서 좀 폭로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재판 조서 유출건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유 전 본부장의 주장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